지금 주식 시작하신 지가 2년 정도 되셨는데 네. 유튜브에 보니까 억 단위의 손절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주식 시장에 처음 뛰어드셨을 때 네. 수익이 잘 났었었죠? 아,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네. 지금도 사실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더 몰랐죠. 근데 더 큰 금액으로 매매를 했었어요. 손절을 할 줄 모르고 그냥 시장이 좋아서 며칠 있다 보면 물린 것 중에 한 50%는 다시 탈출이 되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때 탈출 못한 게 마이너스 80%, 90%까지 빠진 종목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따로 번 돈은 없고요. 이제 좀 그런 감을 잡았다라고 생각해서 유튜브 하면서 이 스캘핑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많이 생기고 10분 매매로 내 절제를 하면서 종목 수도 줄이고, 그게 되게 잘 됐었어요. 그래서 제주도까지 오게 된 것도 제주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자신감이 좀 생겼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왔는데, 그 올 때쯤 해서 좀 그 손절 이후로 멘탈이 많이 흔들렸었고, 그거를 좀 다시 잡고자 무리해서 온 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느끼는 건, 오늘 이제 주미사님이랑 뭐 손절라님 이렇게 오셔서 제 매매하는 거 보시고 저한테 이제 진심 어린 조언 해주시고, 그런 거 들으면서 저도 좀 생각이 더 많아졌고요. 어차피 저는 오전장이나 뭐 장 시작하고 30분 1시간 내로 매매를 완료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외 시간에는 본업을 겸업하면서 주식시장은 끝까지 버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버티고 싶어요. 지금 2년 정도 매매를 하시면서 네.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셨나요? 일단 생활비나 좀 원금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조바심이 가장 어려웠고, 그게 제 매매를 항상 흔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조급함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거를 분명히 아는데 그거를 계속 하게 되는 게, 그런 조급함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 오늘 정말 이렇게 두 분 말씀 들으면서 많이 또 반성하고 차분하게 더 매매를 하는 방법을 더 연습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사도 해보시고 사업도 해보셨잖아요. 네. 지금까지 해오셨던 일들은 네. 몇 달 정도? 반년이나 1년 정도 열심히 했을 때 바로 성과가 보였었나요? 물론 그렇진 않죠. 이제 그렇진 않았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면은 대가가 따랐던 것 같아요. 사업이나 장사나. 근데 이 주식은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처음 시작할 때 나는 누구보다도 더 잘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가졌었는데, 그런 자신감이 지금 솔직히 많이 떨어진 상태고, 만약에 제 채널이 삭제된다면 저는 이제 주식시장을 떠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셨던 일 중에서 네. 주식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었었나요? 주식이 제일 재밌고 제일 만만하게 본 건 있는 것 같아요. 사업이나 장사나 솔직히 어렵죠. 쉬운 일이 세상에 없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주식은 너무 재밌고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제 2년 정도 지나 보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뭐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많이 느꼈고, 저 개인적으로 주식 시작할 때 4가지 요소가 되게 필요한 업이라고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 하나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할 수 있는 머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는 약간 도박가의 기질이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약간 프로그램을 잘 다루는 능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HTS 처음 봤을 때 어느 정도 컴퓨터를 만질 줄 알고 이런 프로그램을 잘 다루는 사람한테 유리하겠다. 4번째가 어느 정도 시간이나 금전적인 부분에 여유가 있어야 이걸 할 수 있다. 저는 그 4가지가 너무 골고루 섞여 있다고 제 자신을 생각했거든요. 저는 나는 남들과 다르다. 그러니까 뭐 하나 특출나진 않지만 그 4가지가 조합이 되면 성공할 수 있겠다. 빠른 시간 내에 네. 내가 여기에 올인을 하면. 근데 이제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몰랐었어요. 심리인가요 혹시? 네, 멘탈이더라고요. 네. 제일 약한 게 멘탈이었던 거예요. 멘탈이 이렇게 제가 약한 줄 몰랐어요. 가장 중요했던 게 저한테는 없었고, 그거를 지금 기르기 위해서 많이 더 노력하고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2년 차쯤 됐을 때는 기술적인 부분에 집착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대부분의 분들이. 아, 네.
근데 지금 심리의 중요성을 많이 깨닫고 계시나요? 아, 저는 뭐 기술적인 부분을 제가 다 터득했다고 당연히 말할 수는 없는데, 기술적인 거 저도 처음에는 뭔가 좋은 검색식이 있겠지, 아니면 정말 좋은 강의를 하는 스승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쫓아다녀 보려고 했었는데, 기술적인 거보다 그 심리가 거의 99%다. 제가 오늘 손전라님이나 이렇게 만나 뵈면서도 기술을 전수받고 싶고 그런 마음은 진짜 1도 없었어요. 그냥 이 심리에 대해서 좀 조언을 듣고 싶고, 그런 저보다 훨씬 오래된 경험으로서 많은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뭔지 정말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도움이 됐고, 저는 앞으로도 제 심리만 컨트롤을 할 거고, 그게 만약에 내 심리가 컨트롤이 돼도 매매가 안 된다, 그때는 진짜 미련 없이 주식시장 떠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잘 고쳐지지 못하는 그런 좋지 못한 매매 습관들이 있잖아요. 네네. 여기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네. 본인의 다짐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제가 채널명이 10분 개미인데 10분만 매매하고 나를 컨트롤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10분 개미입니다. 근데 10분이 아니라 하루 종일 이제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제 채널 명에 걸맞게 오전 개미로 채널을 바꾸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10분으로는 조금 조바심이 많이 드는 것 같고요. 물론 저처럼 10분만 매매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시는 분들도 있다고 댓글로 이렇게 달아주셔서 감사한데, 물론 그것도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일단 손절이 안 되는 현 상황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오전장 매매를 하면서 조급하게 매매하지 않고 대신 손절 잘 하면서 매매를 앞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고요. 꼭 성공할 수 있는 투자자가 돼서 지금 저처럼 힘들게 전업 투자 하시는 분들한테 좀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주린이가 되고 싶습니다. 아까 심리적인 부분이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심리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좀 유난히 어렵게 느껴지셨나요? 이제 매매 좀 해보시다 보면 뭐 내동 매매도 그렇고 비중 조절도 그렇고, 제 심리가 괜찮을 때는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한 번 실수가 나가면 심리를 붙잡지 못하고 날아가는 매매를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멘탈이 한번 흔들리게 되면 계속 악순환이 지속되는 것 같아요. 저도 제주도 와서 가장 지금 신경 쓰는 게 제 마인드 컨트롤 잘 해서, 멘탈 관리 잘 해서 앞으로 오늘부터라도 선순환이 될 수 있게끔 그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심리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심리가 좋지 못할 때 왕창 무너진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어떨 때는 심리가 좋았고 어떨 때는 심리가 좋지 못했죠? 수익이 날 때는 심리가 좋았었나요? 그렇죠. 수익이 나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안 했다라고 느꼈을 때, 그리고 절제를 하고 지켰을 때, 그때는 다음날도 심리가 좋고, 그게 지켜서 심리가 좋으면 또 그 다음날도 심리가 좋고 선순환이 되는데, 한번 심리가 무너졌을 때는 그 다음날 더 안 좋아지고, 그런 거를 좀 느껴가지고. 그럼 선순환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선순환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 일단 선순환이 되려면 제가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안 하면서 욕심을 내서 막 더 큰 돈을 벌려고 그러다 보면은 항상 문제가 되더라고요. 돈 10,000원, 20,000원, 30,000원이라도 벌었을 때 흐름을 잊지 않게끔 노력해서 다음날 매매가 잘 흘러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제가 지금 현재 생각하는 선순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욕심 안 낸다는 거죠, 뭐. 매매적으로는 어떤 걸 좀 더 지키면 좋을 것 같으세요? 저도 오늘 느낀 게, 옆에서 이렇게 봐주시면서 매매 횟수도 많이 뭐 기존보다 좀 줄였고, 매매 횟수를 좀 줄이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러면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원칙에서 맞게 진입을 하는 게 뭐 일단 가장 중요하겠죠. 이게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2년 동안 부딪혀 보니까 명확하게 내가 지금 내 실력으로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가 좀 구분이 지어지는데, 그게 멘탈이 좋을 때는 그걸 잘 지키고 매매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날에는 그런 것들을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는 제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해야 될 거, 말아야 될 것만 잘 지켜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게 만약에 그렇게 해도 내가 성공을 못한다, 그때는 정말 미련이 없어야 되지 않나.
내가 지금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뭐 예를 들어서 손절 같은 것도 여태까지는 못했지만 손절도 다 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지켰는데도 내 매매에서 수익이 안 난다? 그때 미련이 없을 것 같지. 지금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미련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이것만 안 했어도 저것만 안 했어도, 이런 마음이 저를 계속 주식시장에 붙잡고 있는 나쁜 영향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거를 내가 안 했을 때도 이런 현재처럼 멘탈 흔들림이나 수익도 못 내고 큰 돈을 잃고, 그렇다면은 그거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심리가 고쳐지지 않는다면 그게 제 발목을 붙잡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매매하실 때 네. 보니까 거래 대금이 2억짜리에도 들어가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거래 대금이 30억 미만이었거든요. 그게 제가 기준이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지금 생각하는 중요한 기준은 10% 이상 올라간 종목을 쳐다보지 말자라는 게 저 현재 기준 중에 하나인데, 그거 중에 거래 대금은 기준에 아예 없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진 종목인데 10% 이상 된 종목을 건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만, 제가 현재 기준에서는 거래 대금이 적어도 많이 뜨지 않은 거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옆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 보고 거래 대금에 대한 중요성도 다시 느꼈고, 그 말씀을 해 주실 때 내가 왜 저 매매를 했을 때 탈출하지 못했나, 그게 거래 대금 때문이었더라고요. 호가가 다 비어 있으니까. 중요한 포인트를 또 말씀해 주셔서 그게 맞는 매매가 아니라는 걸 느꼈고요. 일부러 거래 대금 적은 거를 쫓아 들어간 건 아니고, 많은 종목들을 보다가 호가창 흐름이나 좀 호가창이 비어있는 종목을 찾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거래 대금이 적은 종목에 들어간 것 같고, 그거를 오늘 볼 수 있는 팁을 주셔서 그 방법도 더 노력해서 고쳐보겠습니다. 그럼 거래 대금을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놓고 그 네. 이상 되는 종목에서 매매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네, 그렇죠. 거래 대금이 깡패라고 많이 얘기 들었는데, 일단 거래 대금 어느 정도, 뭐 그거를 수위를 또 맞춰봐야겠지만 시장에 따라도 다를 거고, 하지만 거래 대금이 지금 얼마인지 한 번이라도 체크한다면 그게 또 저의 경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일단 제 유튜브를 보시면 되게 쉽게 수익 내는 영상만 보이실 거예요. 뭐 솔직한 말로 수익이 나면 유튜브 편집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제가 뭐 다른 목적이 아니라 제가 하는 매매에 대한 공부와 뭐 소통, 그 정도의 목적으로 영상을 올리는 거라서, 그거 영상들만 봤을 때는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쉽게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요. 제가 언젠가 더 발전되고 성공했을 때 계좌를 오픈을 하거나 아니면 채널이 닫아지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제 채널을 보시면서 되게 별거 아니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정말 없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물론 잘 되는 날도 있었지만 또 안 돼서 뭐 유튜브 올리기 싫을 정도로 왕창 깨진 날도 있고, 뭐 실수도 많이 하고, 근데 저는 그래도 최근에 꾸준히 잘 됐다라는 게 뭔지라는 그런 살짝 경험을 좀 했었거든요. 그 자신감으로 제주도까지 오게 되고 돈도 좀 쓰고 이제 그랬는데, 정말 겸손함이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지 제가 최근에 또 알게 됐고요. 뭐 본의 아니게 제가 채널을 통해서 가르쳐 드린다거나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드리는 게 있다면, 그걸 이제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다, 그렇게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제가 더 잘 돼서 제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지만, 그때까지는 그냥 아직 열심히 하는 주린이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주식 트레이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주위에 보면 사업으로 승승장구하신 분들께서 주식시장으로 쉽게 뛰어드셔서 큰 손실을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코로나 장 이전에도 어떤 한 분야에서, 그리고 이때까지 했던 모든 일들이 다 계속 잘 돼서 주식 또한 당연히 나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뛰어드셔서 큰 손실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지금까지 직장생활 한번 하시지 않고 계속 장사와 사업을 하셨었잖아요. 네네. 주식은 어떤 것 같으세요? 일단 뭐든지 본인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노력을 하고 감각이 있어야지 사업이든 장사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를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동일시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분들처럼 나는 뭐든지 잘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주식도 다 잘 했었었고 그죠? 많은 어려움과 힘든 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다 극복하시고 이겨내고 네.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라고 생각했던 자신감이 있었는데 지금 주식하면서는 그런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죠. 내가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무기력해지고 기분이 들락날락. 그리고 제가 뭐 술, 담배 어느 정도 하긴 했지만 이렇게 많이 하거나 좋아하거나 즐기는 편은 아니었는데 정말 담배도 많이 들고 술도 많이 먹게 되고, 근데 많이는 안 먹어요. 매일 먹을 뿐이지. 그리고 수면 유도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수면 유도제를 항상 먹고 자야 그나마 잠이 드는데, 사실 제주도 와서는 지금 약을 안 먹고 있습니다. 제주도 와서는 정말 하나 딱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술은 먹어요. 맥주 한 캔 정도 네, 드시잖아요. 맥주 한 캔, 네. 뭐 막걸리 한 병, 진짜 많이 먹으면 소주 한 병, 그렇게 딱 먹고 기분 좋게 잠에 드는 것 같고요. 그게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제주도 와서 지금 가장 기분 좋은 건 저를 신경 쓸 사람 없는 상황에서 매매하고 또 낚시도 하고 이런 좋은 환경에서 있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좀 힐링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그 주식의 참 어려운 점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우울증 비슷한 그런 감정을 느끼고 번아웃 같은 느낌도 많이 느끼고, 그런 부분이, 다 비슷하실 거예요. 네, 저도 이렇게 제 멘탈이 많이 흔들리고 힘들지 몰랐습니다. 지금 현재 생각은 한 달 동안 제주 생활을 하면서 매매를 하면서 제가 패턴을 찾지 못하고 정말 많이 흔들린다면 저는 제 본업을 다시 할 의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서울에서는 쉽게 마음이 고쳐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제주도에 와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소중감도 다시 느끼게 되고, 내 사무실, 내 책상, 그런 것들에 맨날 붙어 있다가 이 생소한 공간에 와 있다 보니까 원래 내 자리에 대한 그리움도 조금 생기고,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다시 또 해야겠다. 그리고 제 본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주식을 조금이라도 더 하고 싶어서. 근데 제가 지금 이대로는 승산이 없다고 제 자신을 조금 느꼈고, 이렇게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안 될 때. 네네. 네. 이 멘탈이 못 버티는 이유가 금전적인 압박 때문에. 금전적인 네. 압박, 그리고 내가 써야 되는 지출, 내가 여태까지 잃은 돈, 내가 오늘 잃은 돈,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하루에 10만 원을 벌든 20만 원을 벌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저는 잃어도 10만 원, 제가 버는 금액보다는 잃지 않을 매매를 하는 게 제 서울 가서의 목표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잘 돼도 몇 년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2년 동안은 제 일에 대해서 완전 내팽겨치고 주식만 24시간 생각하면서 매진을 했는데, 물론 얻은 것도 남들이 한 시간보다 2년이 농축돼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일 아예 안 하고 주식만 했으니까. 그것도 큰 돈으로도 해보고.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노력했는 거에 비해서 이제 그 결과물이라고 하면 결국 수익이잖아요. 그 노력했는 거에 비해서는 결과물이 너무나 달랐었죠. 그것도 그런데 제가 이제 되겠다, 나 이제 할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이 생겼을 때 가장 무섭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마음 같아선 제가 돈을 하루에 일로서 벌 수 있는 돈의 2-3배, 3-4배를 벌더라도 그런 겸손함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내 일을 꾸준히 하고 싶은 마음이고, 그런 삶의 패턴을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제가 그동안 2년 동안 제 일을 안 했던 거에 대한 약간 후회나 동기부여, 그런 게 이번 계기로 좀 됐으면 좋겠고요. 사실 또 가서 어려울 거예요. 2년 동안 아예 안 하다가 또 막상 하려고 그러면은 어렵겠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차근차근 조금씩 시작해서 다시 원래 패턴을 찾고, 주식에 대한 거는 물론 더 기술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도 많고 그러겠지만, 저는 사실 더 다른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되게 다양한 매매법이 있고 수십 가지의 종류가 있고 공부할 게 무궁무진하겠지만, 저는 1년 이상 2년 가까이를 이 스캘핑 단타 매매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다시 새로 다른 매매를 공부하고 한다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조바심도 많이 날 거고 시간도 많이 들 것 같고, 제가 지금 하는 매매에서 작은 돈으로 꾸준히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고쳐 나가보고, 그게 정말 고쳐질 때까지 도전을 해보고 싶고요.
그게 고쳐졌는데도 수익을 못 낸다? 그때는 진짜 뭐 변명의 여지가 없이 그때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거를 깡통 차기 전에 느꼈으면 좋겠어요. 다들 어떻게 보면 깡통 찼을 때 그런 거를 많이 느낀다고 하는데, 저도 사실 거의 뭐 깡통 가까이 왔지만, 저도 큰 돈을 잃었지만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그런 씨드를 지키는 게 현재는 더 중요하고, 그게 있어야지 제가 하고 싶은 매매를, 고치고 싶은 습관들을 고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참 좀 자신감이 붙었을 때, 제가 내동매매를 정말 안 할 수 있다라는 게, 아, 내가 이제 이 컨트롤이 되는구나, 그리고 시간을 잘 지키는 거, 그리고 두 가지를 잘 지키니까 수익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어느 정도 좀 성과를 거뒀었는데, 그런데 그 성과를 거두면서 한 가지 못했던 게 이제 손절이었던 거예요. 내동매매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제 스스로 나 내동매매 진짜 이제 안 한다 느낄 정도로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때 선순환이 될 때예요. 내동매매를 점점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달 번 돈을 다 지키고 싶고, 오늘 번 돈을 지키고 싶고, 그 선순환이 되면서 내동매매를 안 하게 되고, 그리고 시간도 더 잘 지키게 되고. 근데 그 안 됐던 거 딱 하나가 손절이었거든요. 그게 다르게 다시 보면 결국 선순환이 아니었던 거죠. 그쵸. 언제 더 크게 부러질지 몰랐던 상황이었던 거죠. 선순환이 되는 척 가려졌던 거죠. 네네. 실제로 계좌에는 뭐 20%, 30%, 40% 계속 마이너스가 나고 있고, 지금 당장 실현 손익에만 플러스 빨간불이 찍혔던 거죠. 그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물린 거 없이 당일 매수매도 기준으로 수익이 쌓였던 거죠. 실현 손익 말고. 이제 그거는 그런데, 그러니까 10번 매매 잘하고 제가 한 50번까지도 매매를 잘했고 100번까지도 매매를 잘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한 번 물렸을 때 판단을 좀 잘못해서, 나 이거 수익으로 전환하고 싶다, 이거 나 진짜 손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물을 타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다가. 근데 그게 끝이 없더라고요. 제 통장에 시드가 있다 보니까 계속 물을 타서 그 돈이, 내가 한두 달 번 돈을 그냥 하루아침에 잡아먹더라고요. 빠지니까 미수까지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틀 뒤에 팔았는데, 내가 100번을 멘탈을 지키면서 좋은 승률로 조금씩 먹어서 작은 돈으로 2달을 버텨왔던 거를 손절 하나 못했던 이유만으로 그렇게 계좌가 녹는 걸 보고, 나는 손절을 터득하기 전까지는 절대 시드를 높이거나 스캐핑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마음가짐 때문에, 손절을 터득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지금 매매 횟수도 많이 늘어나고, 근데 그게 또 악순환이 돼서, 그렇게 되니까 또 손절한 금액이 또 복구하고 싶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연습을 하니까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 것 같긴 해요. 전에는 진짜 손절 아예 못했거든요. 내가 손절을 하는 방법을 처음에는 폭이 컸죠. 근데 그거를 점차 줄여가고 있고, 그게 제주도에 있는 동안은 완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손절을 꼭 터득하고 스캐핑을 하세요. 저는 여태까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당장 제가 하는 매매, 제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은 왜 원래대로 안 하냐, 원래 그렇게 수익 잘 냈는데 왜 그렇게 매매 안 하냐, 10분만 하고 종목 조금씩 해서 원래대로 하면 되지 않냐. 근데 제가 채널에 올렸거나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그러다가 한번 크게 미끄러졌고, 그때 느꼈던 게 손절에 대한 중요성.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제 나름대로 그거를 짧은 시간 안에, 이게 한 달 안에 터득될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터득하고 싶어서 매매 횟수를 많이 늘리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원래 종목수나 시간은 조절을 해봤었기 때문에, 제가 손절을 터득한 다음에 그때 뭐 또 이게 습관이 돼서 너무 고치기 어려웠을 수도 있겠죠. 지금 사실 그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또 오늘을 계기로 이제 손절도 잘 하고, 그리고 내동매매에 이어지지 않게끔 그냥 딴 거 없습니다. 멘탈, 심리, 그거 지금 터득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여유가 있어서 제주도에서 이렇게 한 달 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고요. 이 숙소도 사실 정말 분에 넘치는 금액의 숙소를 얻었어요. 그때 제가 주식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돈을 좀 우습게 생각한 거죠. 나 앞으로도 잘 될 수 있다. 솔직히 여기 오는데 마음이 되게 많이 무거웠어요. 한 달에 그때 1,500, 2,000씩 수익 날 때였었죠. 네네.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예약한 날짜는 있으니까 오긴 왔는데, 온 거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서울에 있었으면 주미사님을 만날 기회도 적었을 것 같고, 제가 여기 와서 느끼는 게 또 많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시간 투자, 돈 투자해서 이런 시간을 보내고 그게 제가 서울에 올라갈 때는 꼭 남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력이 2년 정도 되셨는데 네. 앞으로 주식시장에 뛰어들게 될 예비 주식 트레이더 분들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경험은 최대한 작은 돈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초반에 큰 돈을 날렸기 때문에 그런 조바심, 그리고 제가 앞으로 얼마나 더 전업 투자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게 가장 마음이 아프고요. 내가 벌 수 있는 돈보다 작은 금액을 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초보자가 벌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잖아요. 주식이 좋은 게 작은 금액만 있어도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고 연습을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루에 벌 수 있는 돈의 절반 정도만 잃으면서 공부하시고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동물의 왕국인 것 같아요, 주식시장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미어캣이나 이런 약간 얍삽빠른 초식동물, 잡식성, 쥐 이런 것처럼 그냥 아침에 잠깐 사자가 아직 잠자고 있을 때 살짝 나와가지고 벌레 잡아먹고 숨어버리는 그런 존재인 것 같고요. 뭐 세력이나 저보다 훨씬 큰 돈으로 매매를 하시는 그런 분들, 뭐 밀림의 왕이겠죠. 그런 분들한테 괜히 싸우려고 다이다이 뜨려고 막 하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끝까지 미어캣으로 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제 위치를 생각하고 좀 조심스럽게 괜히 까불다가 사자한테 잡아먹히거나 하이에나한테 잡아먹히고 그런 일들이 없게끔 오래 살아남는 게, 그리고 그렇게 진화하는 매매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신가요? 정말 큰 돈을 버는 게 현재 뭐 목표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제 생활에 많이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활비 정도 꾸준히 벌 수 있는 트레이더가 되고 싶고요. 그게 가장 큰 목표겠죠. 모든 뭐 전업 주린이 분들이. 저한테는 뭐 큰 집, 뭐 큰 차, 좋은 음식, 좋은 집, 좋은 옷, 뭐 이런 거보다 그냥 제 생활이 안정적으로 되고 제가 하고 싶은 운동, 제가 하고 싶은 생활 할 수 있는 그 정도 생활만 될 수 있는 트레이더가 되고 싶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힘든 길을 걷고 있는 전국에 계신 주식 트레이더 분들께 영상 편지 하나 남기시겠어요? 일단 전업 투자를 한다는 게 정말 외로운 싸움인 것 같고요. 주변에 아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겠지만 저 또한 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힐링을 받고 있고, 이렇게 주식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할 사람도 없고, 근데 저는 그런 채널을 통해서 많은 힘을 얻고 있기 때문에 제 채널이나 주미사 채널 보면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주미사 채널 보면서 엄청 힘을 많이 얻고 또 공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10분 개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전업 주린이 여러분, 화이팅!